수업 실현 자료예요. 수업 실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간략한 과정안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각각의 조건들을 어떤 발문을 통해서 수업 실현을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수업 실현 문제와 수업 실현 자료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25 유아임용 합격생 선생님의 그런 개인 지도했던 수업 실현 내용이에요. 자, 수업 실현 문제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해설지가 같이 있는 거고, 문제지는 보통 요게 비포 사이즈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 수업 실현 문제지가 비포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포 사이즈와 동일한 크기의 수업 구상지가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상지 형태도 구상을 어떻게 해야 구상을 잘할 수 있는지 제가 구상지 샘플도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수업을 좀 보시고요. 합격생들은 구상을 어떻게 하나 그 구상지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구상지가 이제 원래 비포 사이즈 형태로 있는데 그 비포 사이즈 구상지를 어떻게 채울까? 짧은 시간 내에 보통 구상을 한 10분 정도 주는데 10분 안에 구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따가 요 경기도 선생님 요 수업 문제도 보시고 수업 문제와 해설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 영상을 풀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업 나눔. 아까 그 수업에 관한 수업 나눔 질문이에요. 수업 나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각각 문항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내 수업과 관련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수업할 때부터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사례 영상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요 문제 해설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수업 자료가 있고 수업 자료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는 최우수 유아교육기관 최우수상 받은 놀이중심. 자, 놀이중심 이제 경진대회 이런 것도 하니까요. 놀이중심 최우수상 받은 기관의 실제 수업 과정안이에요. 자, 우리가 과정안이 이제 과정안 있는 지역은 더 많이 제가 과정안 수업에서는 막 이렇게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일 계획 이렇게 딱 이렇게 맥락을 맞춰가지고 샘플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이렇게 논리적인 맥락을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과정안을 연구를 해야 이게 어떤 과정안인지 딱 와닿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안 샘플을 전체를 다 드릴 건데 나중에 과정안 수업에서는 이 수업은 이제 과정안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떤 한 가지 테마에 대해서 수업을 한 그런 과정안을 드리고요. 과정안이 앞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과정안에 있는 수업 발문 전사입니다. 발문 전사. 자, 요걸 드릴 거고 물론 실제로 요대로 수업한 영상이 있어요. 영상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과정안을 가지고 놀이중심 최우수상 받은 기관에서 이 과정안 가지고 수업한 거 발문 전사 자료와 함께 영상도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따라서 연습을 해보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요 이제 실내 배치 놀이중심 최우수상 받은 기관에서는 실내 배치를 어떻게 하나. 자, 요 내용도 보시면은 창문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했죠. 빛 투명한 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심미적이잖아요. 자, 이런 거 플러스 제가 실내 배치해 놓은 거 자세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자료가 있는 거죠. 교재 자료에도 보면은 또 합격생 자유놀이 사례. 그러니까 문제 하나로 각각 다른 선생님들이 한 거. 요거 샘플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유놀이 수업 사례 제작 영상. 이것도 제작 영상과 함께 발문 전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발문 전사 자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발문 전사 자료를 되게 많이 드려요. 그걸 보고 그대로 읽으면서 막 연습해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업 저렇게 하는구나 보고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두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공부에 너무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잠시 후에 수업을 다 진행을 할 거고 지금은 이제 뭐부터 조금 보실 거냐 하면요. 요 자유놀이라는 게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요 앞엔 다 이론이에요. 요 앞엔 다 이론이고 매뉴얼 지금 이제 처음에 딱 보자마자 막 이론부터 막 얘기해주면 이 머리에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여기 이제 실제
실제로 놀이 중심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놀이 기록을 하고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제 교육적 의문이에요. 기록하는 건 뭘까요? 놀이 관찰이 되겠죠.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유를 생각해보는 거는 이게 이제 교육적 의문이에요. 교육적 의문, 그다음에 배움으로 이어주기는 이제 교사의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 사례를 여기 되게 어려움을 겪는 유아를 놀이를 통해서 도와준 사례, 실제 사례예요. 실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실천을 해본 거예요. 이 사례를 제가 기록한 거 하고 교사들이 막 고민한 거, 배움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매뉴얼을 어떻게, 이걸 가지고 매뉴얼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지?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사례를 보셨으면 이 사례가 지금 어떤 놀이 이론이 녹아져 있는 것인지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 매뉴얼을 적용한 이 경기도 선생님의 아까 그 수업 실현 요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쫙 보여드릴 텐데 자 이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제를 보실게요. 자 과학 수업이에요. 신의사 예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제로.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발현. 아이들의 선생님이 막 과학 수업한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냥 교실에 있는 교구나 이런 거 보고 스스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발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관찰을 해야 되겠죠. 발현은 선생님이 애들을 막 관찰 기록할 때 보이는 거예요. 관찰하지 않으면은 안 보이겠죠. 자 애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듣고 와 이거 확장해줘야 되겠는데? 선생님이 관찰하고 교육적 의문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보면서 이거를 확장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발현된 놀이를 보면서 선생님이 관찰하고 바로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질의 성질이라든가 물질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개념으로 확장시켜줘야 되겠다. 지금 현재 물과 기름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확장시켜주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활동 목표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공부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실험하면서 선생님하고 상호작용하고 아이들의 의문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잘 그 순간순간을 포착해서 실험 도구나 이런 것들도 지원해주면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업 실현 조건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자, 보시면 놀이 속에서 발현된 호기심을 포착해서 수업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이 속에서 발현된 호기심, 관찰을 통해서 선생님이 교육적 의문을 품고 적절하게 지원해주는 게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확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해야 돼요. 자, 가설을 세우고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걸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서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이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조작변인 중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렌즈에다 돌려서 물의 온도를 높여볼까? 뜨거운 물을 섞어볼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찬물에다 해볼까? 물의 온도, 물을 데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작변인으로 써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애들이 결국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는 섞인다. 온도에 따라 다르구나. 이런 걸 애들이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실험 도구의 안전, 과학에서 안전은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또래와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유아들끼리의 상호작용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험 결과를 아이들끼리 기록하고 공유하는 거. 이거는 과학 과정 기술이나 이런 데서 너무 중요한 거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의 관점에서 스스로 평가하고 성찰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유아의 배움, 구성주의적인 배움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놀이 속의 배움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는 방법. 이거는 교사가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기록하고 평가하는 게 수업에 들어가야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건 선생님이 평소에 생각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 제가 놀이 수업 매뉴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 그 다음에 미니에 대해서 선생님이 기록하고 평가하면서 활용하는 거 그건 좀 연습이 필요해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매뉴얼이 여기 전체적으로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연계 이것도 우리 누리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이런 점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에 관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해설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로 해설해 드린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간략한 수업에서 쓸 수 있는 발문이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업 나눔도, 요 아까 잠깐 OT에서 보셨는데, 자, 이 수업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매뉴얼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걸 중심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 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놀이를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아의 과학적 호기심. 이게 뭐예요? 발현된 호기심이죠?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너무너무 즐겁게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이 느낀 호기심을 어떻게 포착하고 확장했는지. 자, 그러니까 이건 평소에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과학 수업에서도 요걸 선생님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실현하시고, 그거를 수업 나눔에서 말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과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했느냐, 요거 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놀이 속에서 배움을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도 선생님은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방법을 쓰세요? 요거는 진짜 어떤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수업 나눔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경기도 선생님들이 수업 나눔 너무너무 애를 먹는데, 아까 제가 영상 지금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그 선생님도 수업 나눔을 제일 힘들어 했어요. 근데 저랑 공부하시고 수업 나눔 만점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차 합격하셨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 해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자, 특히 이번에 경기도 시험 문제도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일반론적인 게 나온 게 아니고 수업 내용과 관련한 질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요 수업 나눔 질문 해설도 있고, 왜 이게 뭘 묻는 건지,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이렇게 있으니까 요 자료를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요 수업 실현 영상을 좀 틀어드릴게요. 수업 실현 영상을 앞부분만 조금 틀어드리고요. 제가 앞부분만 좀 틀어드리고 수업을 마치고, 제가 그러니까 1교시, 요번 시간을 마치고 좀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앞부분 조금 틀어드리고 같이 보신 다음에, 저는 요 교시 바로 뒤에다가 제가 이 수업 영상을 그대로 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풀 버전은 선생님들이 따로 다시 보시기 바래요. 여기서는 일부만 제가 실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 선생님의 수업 실현 보시고, 요걸 보신 다음에 수업 매뉴얼 제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수업, 자유놀이 수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 순서대로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